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제사상에 오른 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제사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어류로서 놓이게 되는 것이 북어와 함께, 바로 북어와 함께 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삿날 특별한 이런 명절 뒤끝에 이 조기라고 하는 게 마치 짜장면처럼 특별한 날의 추억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지금도 명절이 되면 가장 대표적인 선물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조기나 굴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3대 고기잡이 하게 되면 동해에는 명태, 서해에는 조기, 남해에는 멸치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동해와 서해의 대표적인 어물이 제사상에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서해 조기는 겨울을 이 동중국해에서 나고 난 뒤에 이른 봄에 산란을 위해서 서해안 지역으로 북상해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이 되면은 이 전라남도 영광 앞바다의 칠산 앞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산란장이 형성이 되니 이때부터 조기 어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리배에 있는 알배기 조기를 잡을 수 있는 이 칠산 어장을 거쳐서 5월에는 연평도를 거쳐 여름에는 용안포에 이르는 데까지 북상을 했던 조기가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남하를 해서 월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중 그러다 보니까 이른 봄철부터 소위 조기 파시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 당시에 조기잡이는 안강망이라고 하는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빠른 조류에 따라서 이 조기떼들이 그물 속으로 빨려들게 되면, 그래서 빨려들은 이 어망 속에 조기를 퍼 올리는 방식의 어법을 사용을 했으니, 바로 이 당시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 그물에서 물고기를 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기 위한 이런 민요들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느냐. 고기도 많고 우리네 주머니 돈도 많다. 자, 이렇게 갈매기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고기잡이 배들이 부두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바로 장사백에 조기를 팔게 되면서 소위 파도 위의 시장이라고 하는 파시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평도 칠산포 파시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들인 것을 서울까지 당시에는 운반하기에는 보관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로 지금 우리 굴비라고 하는 염장을 해서 바닷바람으로 말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오게 된 것인데,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 저장 방법들이 도입되게 되었으니,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장빙업의 발달 덕분이었습니다. 장빙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을 보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즉 겨울철에 얼음을 채취를 했다가 창고에 두었다가 이를 우리가 필요하는 여름철의 얼음을 빈 곳 속에 보관을 해두어서 이를 이용해서 어물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던 이런 장빙 말고 민간 장빙업들이 크게 성행을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빙어선 어비를 통해서 한양 사람들도 싱싱한 생선을, 즉 조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도성 안에는 생선들도 생겨날 수 있게 되었으니 겨울철에 이렇게 채취한 얼음들을 가져다가 보관을 하는데, 실제로 이 빙고에서 보관하는 것이 방식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했다는 거죠. 즉 얼음 50%에 짚을 채우고 6개월이 경과돼도 얼음량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겨울철에 1만 양을 투자하면 최소 2만 양에서 최대 20만 양까지 대박을 낼 수가 있었던 게 당시에 이 빙고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덕분에 먼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들도 한양까지 운반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싱싱한 생선을 한양 사람들의 반찬으로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기, 불비가 아닌 조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경강, 지금의 한강이 되게 되는 거죠. 한강 하구는 전국 교통의 허브이자 상업의 중심지가 되게 되었고, 이 루트를 통해서 한강을 거슬러 한양까지 거슬러 오게 되면 그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마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초에는 매일 50여 척의 상선이 드나들 정도로 해운의 중심지가 되었었던 게 바로 마포 3개 나루가 되겠습니다. 이 3개 나루에서 취급했던 생선들은 이 마포에서 만리제 고개를 넘어서 남대문 밖으로 바로 운반이 가능했습니다. 왜? 이거는 신선도가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만리제 고개를 거쳐서 남대문 밖으로 오게 되는데, 남대문 밖에 칠패라고 하는 곳이 바로 중요한 이 생선 거래 장소가 되게 되었으니, 지금 보시다시피 남대문 밖에 난장을 이루었었던, 자유시장을 이루어 있었던 칠패가 그래서 조기 거래의 주 시장을 이루게 되었고요. 이 종로에 있었던 운종가 지역의 유기전에서도 이 생선전이라고 하는 별도의 가게들이 형성되는 걸 통해서 이 당시에 생선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난한 집이라도 반찬으로 생선과 소금이 오를 정도로 이 해물이 우리 식탁에를 자리 잡게 되면서 반찬값이 쌀값에 대등할 정도로 비싸졌다. 근데 한번 이렇게 맛을 보고 나니 이것이 주 반찬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마포의 어물전이 한때 크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루어서 19세기까지 경강상인들의 활약이 대단했고 큰 부를 이루어 왔다가, 이제 수운 중심의 활기를 띄웠던 경강상인들이 경인 철도가 부설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철도 중심으로 상권이 바뀌어 나가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서울역과 노량진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중심의 시장권이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 자본, 특히 일본 자본에 의해서 경강상인들도 점차 종속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 이 조기와 관련한 이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